미나상, konnichiwa. 이제 수능을 맞이하게 될 고3 여러분들, 그리고 패기를 가지고 멋진 재도전 하시게 될 N수생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선 앞으로 남아있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만큼 그 이상으로 만족하시는 결과 꼭 얻고 좋은, 그리고 기분 좋은 대입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을게요. 앞으로 남아있는 1년 동안 여러분들 제2외국어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도전하기 위해서 이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요.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하면 이 1등급 자신있게 안정감 있게 얻을 수 있는지 길라잡이를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드릴 설명은 지금부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수능 일본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화면은 실은 제2외국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능 일본어 구성 그리고 학습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그 다음에 1등급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단계를 밟아가면 좋을까,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내신에서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공부하셨거나 혹은 지난 수능에서 일본어 선택을 하셨던 분들, 재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따라서 학습 시기와 진도율을 각각의 학습자 분들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시작하면 좋을까 또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본격적으로 수능 일본어 구성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험지를 받게 되면 1번부터 30번까지의 문항, 실은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1번부터 5번까지의 문항이 있을 텐데요. 1번부터 5번까지가 바로 문자 어휘에 관련된 시험 내용이 됩니다. 1번부터 가타카나 어휘 물어봅니다. 그리고 2번, 3번에서 히라가나나 한자로 된 기본 어휘를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4번과 5번은 픽스되어 있습니다. 다의어,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을 여러분들께 물어보게 되므로 실은 1번부터 5번까지는 단순 암기의 노력으로 기분 좋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가 바로 문화 독해와 의사소통이 섞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문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문화 독해 같은 경우는 점점 난이도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요. 내용도 너무나도 어려운 사회의식, 일본 전통, 그런 명절 이런 설명이 아니라 정말로 도표, 일본의 학생들은 뭘 좋아하는가? 라던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게 될 연중행사 살짝 물어보고요. 그 연중행사에서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 문화 아이템 같은 것들을 물어보게 되죠. 실은 문화 독해보다는 의사소통이 문항이 점점 늘고 그리고 비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소통, 즉 인사란 뭘까요?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Thank you, you're welcome. 이것처럼요. 따라서 안녕히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이런 단순 암기로 역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문항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혹은 떠오를 때마다 꾸준히 암기 연습만 해주신다면 정말 높은 점수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상황별 소통, 관용 표현 다 인사 표현입니다. 쉽게 생각해 주세요. 자, 문법 문형이 바로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27번부터 30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 바로 요 문법 문항이 되게 됩니다. 세품사라고 하면요, 일본어에 동사, 이 형용사, 나 형용사라는 품사가 있거든요. 그 세 품사의 문법 접속, 즉 어미 활용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어미 활용도 굉장히 어려운 문법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실은 진도상의 거의 앞부분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을 물어보는 추세로 또 쉬워지고 있어요. 조사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영어의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그 용법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뉘앙스, 경어 혹은 추측 표현 혹은 조건이나 가정 같은 것들이 간혹 이렇게 뒤섞이면서 문항으로 물어보게 되죠. 하지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정말 쉽고 정말 재미있고 흥미롭게 가르쳐 드릴게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가신다면 27번, 30번까지 기분 좋게 풀 수 있는 정말 완벽한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수능 일본어의 구성과 학습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총 30개의 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네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1등급 프로젝트 커리큘럼인데요. 수능 공부를 위해서 제가 마련한 강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텝 1, 스텝 2, 그리고 스텝 3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스텝 1의 개념 강의, 너무나도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품사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기본 인사 표현이 됩니다. 핵심 3품사는 심화학습에서도 계속 나오는데요. 즉, 개념을 깔고 있다면 그것을 좀 더 응용한 표현이 나옵니다. 보통 27번부터 30번의 문법 문제들이 있었죠. 보통 이 스텝 2에서 제시가 되고 있으니 역시 흥미를 가지고 계속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텝 3는 실전 유형입니다. 따라서 문제풀이 위주입니다. 문제 트레이닝이에요. 따라서 스텝 1과 스텝 2는 개념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기존의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리뉴얼을 하고 있는데 스텝 3는 매년 새로 찍고 있어요. 그 해 무엇을 좀 더 강조하는지 6월, 9월 모평이라던가 혹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접목해서 다 반영해서 늘 항상 새롭게 이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 역시 실은 문제집이 제2외국어는 많지 않잖아요. 꼭 풀어보시고 시간 내에 기분 좋게 풀 수 있는 그런 성취감 느껴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부터 암기해야겠죠. 영어 공부를 하려면 알파벳을 외워야 하는 것처럼요. 따라서 그 문자를 암기하는 것만 따로 준비를 했으니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텝 1에서는 문자 어휘 외우고 조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세 품사 활용 공부하게 됩니다. 문화 같은 것들도 슬쩍슬쩍 제가 도중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수능과 직결된 내용이니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심화학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번부터 30번, 즉 난이도가 있는 문항에 출제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사역, 수동, 추측, 자타동사, 경어, 복잡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실전 유형은 제가 늘 항상 모의고사 시험지를 제가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늘 항상 신경 쓰고 궁금해하시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접목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해 6월, 9월 모평의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드렸던 말씀 마저 드려보도록 할까요? 문자를 아직 외우고 있지 않다면 이 문자 내가 일주일 딱 잡고 외워버린다 라는 개념의 스텝 0 왕기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7일 프로젝트입니다. 일주일 잡고 일본의 문자를 싹 다 외워버려야지. 여기에는 글자 외우는 것은 물론 발음 규칙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 발음 규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혹시 내신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실전 유형을 풀 때쯤 되시면 조금 더 어려운 문항을 풀어보고 싶어.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해보고 싶어 라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나는 특정 문법이 잘 이해가 안 가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점 노트 OX 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심화 중에 심화이기 때문에 현재 절대평가 제2외국어 수능 시험지에서는 약점 노트까지 보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보지 않고 스텝 3까지의 내용으로도 저랑 충분히 1등급 받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런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아, 그럼 언제 시작하지? 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학습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강의를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필수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강의는 아닙니다만 실은 언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어휘 암기죠. 단어 외우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단어장을 만들어서 정말 예쁘게 그리고 지치지 않게 즐겁게 외우시는 분들도 많지만 일본어에선 어느 정도 한자의 그런 지식도 필요하잖아요. 많이 지치시더라고요. 늘 항상 고민을 남겨주셔서 제가 그래서 수능 대비를 위한 단어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책도 혼자 공부하기가 너무 지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단어책을 위한 강의를 만든 것이 바로 수능 어휘도 요것만 봐라 라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단어를 같이 외우는 것도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히 이게 빈출 어휘였어요. 몇 년도에 몇 번이나 나왔었어요. 혹은 이건 다이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혹은 지금 예문에 들어있는 여기는 어휘 강좌이지만 문법 정보 잠깐 드릴게요 등등의 설명도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강의를 듣지 않고 단어장만 여러분들이 마련하셔서 스스로 공부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세 번째 학습 시기와 진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설명은 일본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될 테고 그리고 겨울방학과 그 예쁜 봄 계절 동안 스텝 0와 스텝 1까지를 완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무리가 되는 진도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2강의 정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과목 보충을 해야 돼서 일주일에 한 강의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 한 강의를 듣고 반드시 그 강의에 나와 있던 단어는 꼭 일주일 내내 반복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봄 계절 동안은 스텝 0와 스텝 1을 완강해 주세요. 특히 스텝 0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완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뿐하게 기분 좋게 스텝 0를 끝내놓고 느긋하게 주 한 강 정도의 진도율을 가지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5월, 6월, 7월 정도까지 즉 3개월 정도를 잡으시고 심화학습 스텝 2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은 심화학습에 나와 있는 자타동사, 조건가정 어렵거든요. 물론 어려운 문법입니다만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스텝 2에 들어있는 문법이 그 난이도가 그리고 문제를 제시하는 어휘조차도 굉장히 쉬워졌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아무래도 언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일단 쭉 진도를 먼저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이해하고 그 다음 진도, 그 4강, 그 다음에 5강, 6강이 아니라 그저 속독하듯 쭉 한번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반드시 그런 학습 방법으로 속도감을 가지고 반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이제 더위가 끝날 무렵부터는 스텝 3로 문제 트레이닝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유형입니다. 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은 기본 개념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문제 유형,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저런 걸 원하는 문항이더라? 이런 것들의 분위기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내고 있는 현상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따라서 패턴화된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어보시면서 새로운 문제가 아니더라도 풀었던 문항을 다시 풀어보시면서 터득하게 되는 개념들이 다시 생겨요. 따라서 이 실전 유형 파이널을 저는 여유 있게 잡고 있습니다. 굳이 스텝 3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능 완성으로 연습하셔도 좋고요. 가장 좋은 것은 제 해설 강의입니다.
해설 강의는 언제나 무료로 열려 있잖아요. 따라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스텝 3 혹은 수능 완성에서 내가 자주 틀렸던 문제들, 즉 27번부터 30번을 자주 틀렸어. 해설 강의를 통해서 27번과 30번 사이의 문항들을 발췌해서 보시는 것도 아주 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늘 항상 9월, 10월 혹은 10월 이렇게 막판에 조급하게 파이널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늘 넉넉하게 뭐다? 유형이다. 유형이 바로 득점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하신 분들은 바로 스텝 0와 스텝 1을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실은 스텝 1을 복습해 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스텝 1에서는 조사의 쓰임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첫 번째 단계를 여러분들이 스킵하셔도 좋으니 고등학교 때 공부했었던 단어 정리하시면서 이제 5월 달부터 서서히 스텝 2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작년에 일본어를 도전하셨던 분들, 그래서 요번에 재도전하시는 분들은 실은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거꾸로 스텝 3부터 시작해주세요. 시험지를 경험해 봤고 그동안 공부해 놓은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틀렸던 문항들, 보통 몇 번부터 몇 번 사이에서 많이 틀리더라 등등을 제 해설 강의와 스텝 3 유형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문항을 풀면서 이거 생각 안 나네? 이 개념이 잠깐 흔들리네? 라는 것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 스텝 2의 17번째 강의, 스텝 1의 4번째 강의 이런 식으로 확인 학습하듯이 공부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따라서 N수생분들, 작년에 일본어 선택을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스텝 3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시기와 진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늘 항상 어휘는 친구입니다. 어휘가 확보되어 있으면 실은 문법을 몰라도 그 문항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정도의 레벨, 즉 난이도가 완화된 시험지가 되었어요. 일본어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른 외국어는 잘 몰라서요. 하지만 전체적인 제2외국어가 어휘 확보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풀어갈 수 있는 독해 의사소통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왕기초가 끝나면 항상 본인이 만드는 단어장도 좋습니다. 어휘도 이것만 봐라 라는 단어장을 가지고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겨울방학을 포함한 내년도 학습 플랜까지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번 겨울방학 동안 스텝 0 문자 확실히 외우시고 그리고 기본 개념 스텝 1 이 지식을 갖고 계시다면 내년도 수능 손쉽게 1등급 만점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언제나 궁금한 거, 고민되는 것들 혹은 너무 힘들 때 푸념 같은 것들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늘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